2100단어가 넘는 중학교 영단어를 3일 만에 수능 영단어를 4일 만에 다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8일 만에 공편토를 완강하고 경찰 공무원 최종 합격의 기쁨을 학습 속도가 10배 정도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토익의 샘플 강의 및 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에서 RC도 있고 LC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토익 공부에서 어휘가 70% 이상이나 차지하는가? 자, 먼저 요 세 학생을 갖다 소개시켜 드리면은 경선식 에듀에서 어휘를 갖다가 단기간에 완성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공부해야 할 토익 어휘 분량을 여러분들이 경선식 에듀 사이트에서는 4일에서 8일 만에 완벽하게 100% 암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휘를 갖다가 마스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자, 전지선 학생 같은 경우는 595점에서 840점이나 2주 만에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총 245점이나 향상을 한 거죠. 자, 이 학생은 3주 만에 225점, 그다음에 이 학생은 4주 만에 185점 향상이 됐습니다. 자, 어휘가 얼만큼 중요하길래 어휘만 이렇게 암기해도 단기간에 이렇게 점수가 상승이 가능한가? 여실히 어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part 1, 2, 3, 4에 나오는 리스닝 파트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어휘가 대부분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모르면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신토익 2회 분량에서 뽑은 요 단어들입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보고 고르는 요 두 문제였는데, 자, some people are descending some stairs. 자, 몇몇 사람들은 descending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갖다가 뭐 하고 있다? 계단을 내려가다라는 뜻인데, descend를 갖다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들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n office is unoccupied. 자, 사무실이 unoccupied 있다. 바로 뭡니까? 비어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리스닝 파트에서 나왔던 고난도 어휘를 한번 보면은 reimbursement 하면은 대금 상환이나 변제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itinerary 일정 여정, 그다음에 cater 하면은 행사 등에서 업체가 나와서 음식을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blurry 흐릿한, 모호한, 그다음에 shipping 하면은 선적이라는 뜻인데 요 단어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틀릴 문제였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LC 파트에서도 고난도 어휘도 꽤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들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RC 파트에서도 고난도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 신토익에서 아까 뽑은 그 2회 분량에서 똑같이 뽑은 그 고난도 어휘들인데요. 자, evict 하면은 퇴거시키다, 쫓아내다. 그다음에 marginally, 자, 아주 조금, 미미하게라는 뜻이고요. retention 하면 보유, 유지. 그다음에 revision, 수정. 다음에 opportune, 시의적절한. 그다음에 disruption, 중단, 두절. 그다음에 vast, 굉장한, 광대한, 거대한. 그다음에 lucrative, 수익성이 좋은 이런 고난도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RC 파트에서 RC 파트에서는 또 어휘 문제가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 문제에서 출제됐던 그러한 단어들도 있고요. 자, 이만큼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들이 꽤 많으니까는 공부를 갖다 어휘를 해줘야지 점수 상승이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법과 독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단어를 모르면은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 시간을 다 합친다면은 70% 이상을 또 차지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Part 5와 Part 6에 나오는 어휘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보이는 어휘 문제들.
자, 첫 번째. 자, hospitality extended to. 자, 누구에게 베풀어진 환대할 때, 누구에게 베풀어진 할 때 extended가 쓰입니다. 그래서 extend 하면 원래 확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extended에서 베풀어진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I blank your kindness. 나는 당신의 친절함에. 자, 둘 다 고맙게 생각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동사는 appreciate입니다. 자, thank 같은 경우는요. I thank를 쓴다라고 하면은 뒤에 고마운 내용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여기 전치사 for를 갖다 써야지 돼요. 뭐뭇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런 형태로만 쓰입니다. thank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서 어휘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무작정 암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토익에서 잘 나오는 출제 표현 같은 것을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샘플 강의 내용을 갖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구성, 그 다음에 해마 학습법을 이용해서 제가 단어를 굉장히 빨리 그리고 오래 암기시켜 주는데 그 해마 학습법을 이용해 가지고 15단어를 갖다가 한글로 된 15단어를 직접 불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듣고도 순서대로 그 15단어를 암기하는 그 체험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강에 나오는 토익 단어들을 갖다가 다 같이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요. 자, 다른 어떠한 어휘 암기법보다도 5배에서 10배 이상의 암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강당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1.2배속, 1.4배속, 지금 한번 1.2배속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 제 말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1.2배속이 사실 평균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배속, 1.6배속, 어떤 학생들은 2.0배속까지 나중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면 2.0배속까지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듣다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뭐 한 20분도 안 걸리죠. 한 15분에서 한 많아봤자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완벽해지면은 몇 강 정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배속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0분 강의에 45에서 55단어를 암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강당. 그러면 그것을 강의만 듣고도 그 자리에서 강의만 듣고 있으면은 저절로 90% 이상이 암기가 되는 강의예요. 저절로 강의만 듣고 있어서 암기되는 강의가 있습니까? 보통은 강의 끝나고 나서 다 복습을 갖다 열심히 강의 듣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강의 듣는 시간이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다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복습으로 한 100% 암기를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습할 때 이렇게 10분까지 가냐면 이것은 기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토익에서는 특별히 있거든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복습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면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에 2배, 많게는 한 4배 정도 빠르기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암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에서 암기 지속성은 그냥 암기하는 거에 3배에서 한 5배 정도 이상으로 갑니다. 암기 지속성은. 그래서 2개를 갖다 합치면 빠르기와 그다음에 오래 가는 것까지 합치면은 5배에서 10배 정도의 또는 10배 이상까지의 암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빨리 암기하다 보니까는 최단기 완성이고요. 국내에서. 그다음에 4일에서 8일 정도면은 100% 암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초단기 완성. 자,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단어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 정도만 공부를 해도 20일에서 25일이면은 100% 완벽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씩 20에서 25일 곱해보세요. 강의 수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왜 이렇게 잡았냐면 복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복습 시간까지 다 포함한 시간으로 3시간에서 20에서 25일이면 100%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강의를 듣고
단기간에 암기한 학생들의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식 에듀의 토익 파트 들어가서 수강 후기 어휘 부분에서 공지 부분에 한번 보세요. 토익에 나오는 3,548단어를 4일 만에 완성한 인터뷰를 갖다가 모음 4일이라고 했는데 4일에서 8일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암기하고서 그 소감을 갖다 얘기한 그러한 동영상인데 이 학생들은 제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초단기 완성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단기간에 암기를 갖다가 해서 처음에 이제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강의를 열어줍니다. 1강부터 해서 거기부터 시간을 카운터 해가지고 다 암기가 됐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시험을 저희 회사 와서 직접 100단어를 갖다가 시험을 봤어요. 임의로 고른 100단어를 저희가 감독하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그 100단어 모두를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4일 만에 100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4일 만에 요 3,548단어를 다 암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강의 듣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단어가 많아봤자 30%, 즉 30% 미만 알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다. 근데 100% 암기까지 다 4일에서 6일, 7일, 8일까지 다 걸렸죠. 자, 그리고 테스트 삼아서 이 두 학생들은 직접 30일 지난 다음에도 또 와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100점 맞았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한 달. 총 복습 시간이 얼만큼 복습을 했는가 질문을 했는데 한 달 기간 동안 다 복습 시간을 다 합쳐봤자 5시간 미만이었어요. 두 학생 다 5시간 미만. 한 달 동안 5시간 미만으로 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다 생각이 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암기 지속성과 단기 암기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 후기 가면은 이 학생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해마학습법. 이것은 외국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정도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자, 이 사람이 쓴 논문에서 자, 40단어 중에서 20단어는 연상법으로, 나머지 20단어는 뭐 문맥적 단서, 단어 구조 분석, 즉 접두어 어근을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반의어상 등을 이용해가지고 공부한 방법, 두 방법으로 가르쳐 본 결과 연상법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암기된다라는 것으로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논문. 자, 이 사람이 진 논문을 한번 보면은 평균 나이 21살에 1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가지고 4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학생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그래서 영어 실력이 현저히 낮은 학생과 중간 정도, 상위권 학생 이렇게 나눠서 또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상관없이 연상법은 단순 암기법보다 영어 단어 암기 학습에 있어서 월등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요, 논문에서 또 증명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방법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탁월한 어휘 구성이 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갖다가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기출 어휘, 여기에서 빠졌는데 최신의 새롭게 나온 기출 어휘가 있다라고 모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갖다가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익 기출 표현과 토익 기출 문제가 또 책에도 있고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토익은 특히 기출된 표현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문제은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토익 기출 표현과 토익 기출 문제를 갖다가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하다 보니까는 100% 가까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요. 토익 시험에서. 그래서 타사의 베스트셀러 토익 어휘책과 저희 책을 갖다가 적중률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책도 물론 베스트셀러고요. 그래서 최근 3회 토익 시험에서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저희 책이고요. H4, Y4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비적중된 어휘수가 몇 단어나 있었나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3회 중에서 첫 번째 회에서 7단어가 비적중했고요. 저희 책은 다른 회사에서는 15단어, 26단어 비적중했고,
그 다음에 다음 모의고사는 직접 토익 시험에서요. 토익 시험에서 2단어가 비적중했고 그 다음에 9단어, 17단어, 그 다음에 2단어 비적중, 7단어 비적중, 24단어 비적중. 이런 식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적중률에 있어서. 그죠? 거의 100% 가까이 98%의 적중률을 보였고 타사는 94.7, 88.7, 오차 범위는 1% 내외. 자, 그만큼 어휘 구성에 있어서도 단연 타사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의 구성은요. 일단 1강부터 45강까지는 단순한 그냥 해마학습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해마학습법이 뭐냐 하면은 아까 LC 파트에서 소개해드렸던 cater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음식을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음식을 행사장에서 공급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 사람들이 케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케이크를 떠가지고 cater, 같이 해보죠. cater. 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 케이크를 떠가지고 나눠주는 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cater, 음식 등을 공급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바로 단순 해마학습법이고요. 그 다음에 46강에서 56강까지는요. 접두어 플러스 해마학습. 접두어도 영어 단어 암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접두어만으로 암기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접두어에다가 해마학습법을 붙여서 저희가 암기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eimburse, 아까 reimbursement라는 단어로서 제가 아까 LC 파트에서 나왔던 단어라고 했죠. 자, re 하면은요. 접두어로서 back 또는 again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I am은 자, not이나 in을 뜻해요. 여기선 in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다시 안으로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버스.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왜? 버스에서 내렸더니 아이고 내가 버스비를 안 내고 내렸구나 해서 다시 버스 안으로 올라가서 돈을 갚고 내려온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reimburse. 그래서 갚다, 상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해보자. reimburse.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갚다, 상환하다. 물론 이것은 접두를 먼저 암기를 해야 빠르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다시 안으로 알겠죠?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갚다 상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바로 접두어 플러스 해마 학습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57강에서 67강이요. 10강씩은 이건 11강이죠. 11강씩은 접두와 어근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어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어근에서 하나 또는 2단어 정도 파생됐다. 이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요 2단어나 한 단어 암기하려고 어근을 암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제가 활용하는 것은 한 어근에서 여러 단어가 적어도 3단어 이상 파생된 그러한 경우만 하는데 같은 어근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혼동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마학습법을 또 쓰고 또는 이 어근으로 암기하기는 좀 부족하다 하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 해마학습법을 또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68강부터 76강 사이에는 수거 및 관용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구성은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도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직접 들었던 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루에 2강 정도 외울까 말까 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하루에 많으면 8강 정도, 하루에 200강 넘는 단어를 외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3배 아니 10배 정도도 효과가 있고 중요 파생어나 더 좋은 연상법으로 대체시켜주거나 동작과 목소리를 자극적으로 기억시켜 주심으로써 현저한 효과를 드립니다. 뭐 학생이 쓴 건데 저도 여러분들이 책으로만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도 해마학습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책만으로 공부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커다란 효과는 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마학습법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빨리 암기를 시켜주는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해마를 자극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많은 과학적 연구를 했는데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으로 상상할 때 가장 암기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기할 상황을 갖다 어떻게 해요? 영상 이미지화, 즉 상상하거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암기하는 방법이 바로 해마 학습법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텐데요. 제가 15단어에 한글로 된 거예요. 영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한글로 된 단어를 15단어를 제가 순서대로 불러드릴 텐데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그림 그려가면서 재미있게 자세하게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고서 상상을 잘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다 같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합시다. 휴. 자,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자, 눈 감고 자,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커다란 풍선이 둥둥 떠올라가고 있어요.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돼지. 자, 그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동전이 막 쏟아집니다. 돼지 코에다 동전. 자,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밑에서 우산으로 그 동전을 막고 있네요. 우산. 자, 그 우산을 누가 쓰고 있나 봤더니 아기가 쓰고 있어요. 아기. 자, 그 아기가 한 손으로는 우산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어요. 막대사탕. 자, 막대사탕을 맛있게 빨다 보니까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그 사탕물이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그 바다 위에는 TV가 둥둥 떠 있습니다. TV. 자, 그 TV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뛰쳐나오네요. 호랑이. 자,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입을 벌릴 때 그 입속에서 참새가 휘리릭 나와요. 참새. 자, 참새가 휘리릭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네요. 무지개. 자, 그 무지개 위를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스키. 자,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는데 어디로? 우물 속으로 풍덩 하고 빠졌어요. 우물. 자, 그 우물 속에서 하늘을 봤더니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별. 자, 그 별 사이를 천사들이 헤엄치고 다닙니다. 천사. 자, 됐습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나서 15단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니면은 저랑 같이 확인을 해 나가되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맨 처음에 자, 커다란 풍선부터 시작했죠? 자, 풍선. 그 다음에 돼지. 돼지 코에서 동전. 자, 동전이 막 쏟아지니까 우산. 다음에 아기가 쓰고 있었죠? 자, 아기가 또 다른 손에 막대사탕을 또 물고 있었어요. 자, 막대사탕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바다 위에 TV. TV 속에서 호랑이. 그 다음에 호랑이 입속에서 참새. 참새 하늘 가니까 저기 그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 그 다음에 스키 타고 내려왔죠. 스키. 뚝 떨어져서 우물. 자,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 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장 강의할 때 100% 암기를 하고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빼놓고 다 암기를 합니다. 예,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것도 순서대로 암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암기를 했으면은 다음날 가서 한 3단어에서 한 5단어 정도 암기했으면은 굉장히 많이 암기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내일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면은 10개 이상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상기를 한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때도 내일
내일 또 상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복습을 한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일주일 가서 10개 이상 또 기억이 납니다. 그냥 암기했으면 일주일 후에 한두 개 정도 생각날까 말까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옛날에 제가 수능 단어 강의 들을 때 들었던 건데 아직도 기억나네 하고 이렇게 놀라는 학생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불과 1, 2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7개 이상 기억이 나는 학생들 또는 10개 이상 기억이 나는 학생도 물론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느껴가면서 들으니까 어때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놀랐을 거예요. 바로 이게 해마 학습법이고요. 이 해마 학습법을 영어 단어에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4일에서 8일 만에 그 많은 토익 단어를 다 암기했잖아요. 그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 단어 한 1700단어를 갖다 하루 만에 암기한 학생도 있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학생이 그 학생들과 다를 바가 그 학생들 천재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강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효과를 갖다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토익 1강에 나오는 단어를 같이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jam 하면은요, 꼼짝 못하게 하다, 교통 혼잡, 기계 등의 막힘, 고장, 그 다음에 꽉 들어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해마학습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jam 하면은 이게 먹는 잼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사실. 그죠? 자, 그러면 병에 이런 병에 잼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잼이. 맛있는 잼이. 그러면 파리들이 윙 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먹으려고 딱 달라면은 잼에 어때요? 딱 달라붙겠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 잼이 파리를 꽉 잡고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파리들도 웽웽웽 와가지고 많은 파리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꽉 들어찹니다. 파리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빠져나가려고 막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는 막 혼잡이 생기죠. 막 지들끼리 혼잡이 생겨요. 교통 혼잡처럼. 자,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니까는 뭔가 막힌 거죠.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기계로 따진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식으로 잼, 꼼짝 못하게다 꽉 들어차다, 교통 혼잡, 막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느낌으로 이 단어의 뜻들을 한꺼번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잼 하면은 잼 속에 잼이 파리를 꽉 잡고서 못 나가게 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다른 파리들도 꽉 들어차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지들끼리 막 붐벼가지고 혼잡을 일으키는구나. 자, 결국 기계로 따진다면은 꼼짝 못하는 거니까는 기계가 막히는 거구나. 고장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jam 하면서 jam 첫 번째 꼼짝 못하게 하다. 많은 파리들이 꽉 들어차다. 자, 그리고 막 웽웽웽 하면서 혼잡. 그 다음에 기계 등의 막힘, 고장. 그래서 많은 뜻들을 해마학습법으로 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또 체득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jam 같이 해보죠. jam. 자, 그리고 책에 보시면은 토익 출제 표현이라는 게 있죠. 토익에 직접 나왔던 표현입니다.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그래서 a traffic jam 하면은 교통 혼잡이란 뜻이 되겠죠. traffic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be jammed 하면은 자, 꽉 들어차다, 꼼짝 못하다, 수동태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냥. 그죠? 그래서 be jammed. 자, 그리고 복사기에서 종이가 끼었다라고 하면은 자, there's a paper jam이라고 합니다. a paper jam. 종이가 꽉 막혔다는 얘기죠. in the photocopier. 자, 복사기에서. 예. 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jam. 자, 이렇게 암기하고 가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chill 하면은요. 냉기, 한기, 흥분을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chill 하니까는 7도예요. 7도. 물이 7도, 얼음도 둥둥 이렇게 있고 물이 온도가 7도. 냉기 오싹하잖아요. 그죠? 오싹함을 느끼면서 따라해 보세요. chill. 다시 한번 chill. 7도. 그죠? chill. 그래서 냉기, 한기. 그다음에 동사로 쓰이면은 차갑게 식힌다라는 뜻입니다. 차갑게 식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식히다의 뜻으로도 쓰여요. 마음을 식히다. 그래서 chill out 하면은요. 마음을 식히세요. 진정하세요.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같이 해보죠. chill out. 다시 한번 chill out.
자, 그리고 chilly하고서 파생어로서 추운 형용사형이 또 있습니다. chilly. 같이 보죠. chilly. 자, 그래서 추운. 자, 됐죠? 금방 암기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자, 다음에 이제 donation, 기부, 기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책에다가 기부금이라는 뜻도 써두도록 하세요. 기부금. 네. 책에다 기부금, donation. 자, donation 하니까는요. 자, donation,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잖아요. 뭐를? 기부금을. 그래서 기부, 기증, 기부금입니다. donation, donation. 자, 같이 보죠. donation. 다시 한번 donation. 그래서 기부, 기증, 기부금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donate는 션이 붙었으면 이게 명사형어이죠. 반대로 션이 빠졌으니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하다, 기증하다, donate. 같이 보죠. donate. 자, 그리고 donor 또는 자, 또는이 아니라 or이나 er이 붙으면은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onor 하니까는 기부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기증자, 기부자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익에 출제된 표현 초록색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a blood donation 하면은 피를 갖다가 기부한다. 즉 헌혈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암기보다도 이해하면 되죠. 피를 기증한다. 헌혈이다. 자, 같이 해보죠. a blood donation. 다시 한번 a blood donation. 자, 다음에 자, contribution, 공헌, 기부, 기증, 이것도 역시 기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금, 이것도 기부금을 써두도록 하세요. 책에다가. contribution. 자, country. 자, country 하니까는 우리가 시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라라는 뜻의 country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에다가 뷰션, 나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갖다가 나라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또는 나의 돈을 갖다 나라에 다 쏟아부어서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컨트리에다가 다 뷰션, 그래서 공헌한다. 나라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거죠. 공헌, 기여, 기부, 기증, 기부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죠. contribution. 다시 한번 contribution, 공헌, 기부, 기증, 기부금. 자, 그리고 contribute. 자, 공헌하다, 기부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강세는 contribute. 자, 션 앞에서는 션과 션 앞에서는 바로 앞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일 때는 contribute라고 강세가 여기 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공헌하다, 기부하다가 되겠죠. 같이 해보자. contribute. 자, 그리고 전치사 to와 올려가지고 어느 쪽을 향하여 방향을 뜻하죠. 그래서 어느 쪽을 향해서 공헌한다, 기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contribute to. 자, 같이 보자. contribute to. 그래서 뭐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자, 다음 단어 보세요. veterinarian. 자, 수의사란 뜻입니다. veterinarian. 자, 수의사들은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작은 동물만 보는 게 아니라 농촌에 가면은 커다란 소가 막 임신했을 때 아기를 낳을 때 송아지를 막 받아주는 역할도 하고 하는 게 바로 수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가 아기를 잘 못 낳고 있어요. 그러면은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의사가 손을 쑥 넣어가지고 송아지를 갖다가 끌어내면서 도와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의 배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바깥으로 네이션 송아지를 배 털어 네이션.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수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의사를 생각하면서 암기 한번 해보죠. veterinarian. 다시 한번 veterinarian. 누구예요? 저는 수의사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자, designate. 가리키다, 지적하다, 지정하다, 뭐 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designate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 돼지, 그거 네이트, 그거 바깥으로 내세요. designate 하면서 손가락을 갖다 행동까지 하세요. designate 지적하는 저놈을 주세요. 돼지 그거, 그놈, 돼지 그놈 바깥으로 내세요 하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 너로 임명하겠다. 임명하는 거죠.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지적하고 임명하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 사용하면서 자, designate. 자, 그래서 지적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토익 출제 표현으로 designated places. 자, 지적된 장소들, 지정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정 장소. 자, 그리고 designated spot도 역시 지정 장소라는 뜻이 되죠. 요 spot이라고 하는 것도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아주 쑥밭이 됐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쑥밭이 됐어. 스팟. 자, 같이 보죠. 스팟. 다시 한번 스팟. 자, 그래서 designated spot도 지정된 장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에 closely, 면밀히, 주의 깊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lose 자체가 가까이란 뜻이 있잖아요. close, 그죠? 자, 그래서 ly가 붙으면은 가까이서 이런 뜻으로서 뭔가 watch closely 하면은 본다. 가까이서 보는 건 어때요? 가까이서 이렇게 면밀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밀히 주의 깊게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요 표현을 많이 읽어가지고 요 표현에 익숙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거의 watch closely, listen closel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같이 보죠. watch closely, 면밀히 관찰하다. listen closely,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보죠. 이것은 토익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the policeman observed his behavior blank. 자, 그 경찰관이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어떻게 관찰했겠어요?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죠. 거의 관찰했다 말이 안 되죠. 자, closely 해서 면밀히 관찰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closely가 면밀히의 뜻이 있구나. 주의 깊게. 자, 다음에 plumber, 배관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배관공이 바로 뭐야? 수도관이나 어떤 관을 갖다가 공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도관 같은 거 두 개의 파이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뭔가 이렇게 잠그거나 풀르거나 하는 사람이 바로 배관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B는 묵음입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플러머가 됩니다. 뭔가를 막 풀르고 있어요. 자, 수도관을 갖다 여러분들이 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러머. 다시 한번 플러머. 자, 배관공이 풀르겠죠. plumber. 알겠죠? 자, 그리고 plumbing 하면은 배관공사라는 뜻이 됩니다. 같이 보죠. plumbing. 다시 한번 plumbing. 배관공사. 자, 다음에 agenda. 자, 협의사항, 즉 안건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핵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자, 어제 했던 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합시다. 어젠 뭐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더 그것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어젠 뭐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 안건을 더 얘기하자 이런 느낌으로 뜻이 뭐예요? 안건이란 뜻입니다. 협의사항, 안건. 자, 같이 보죠. 어젠더. 다시 한번 어젠더. 그래서 안건, 협의사항이란 뜻이에요. 자, 중간중간에 복습을 해줍니다. 자, 같이 보죠. 자, jam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세요. 복습할 때는 여러분이 배웠던 단어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jam 하면은 자, 병 안에서 잼에 일단 파리가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했죠. 잼이 파리를, 그죠? 꼼짝 못하게 하다. 그리고 다른 파리들도 꽉 들어찼습니다. 지들끼리 윙윙윙 하면서 어떤 혼잡을 일으키죠. 교통 혼잡.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니까는 꽉 막힌 거죠. 막힘, 고장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a traffic jam 하면은 교통 혼잡이 되고요. be jammed 하면은 꽉 들어차다, 꼼짝 못하다라는 뜻이죠. 예. 자, 다음에 chill 하면 뭐예요? chill. 온도가 7도 밖에 한다. 아우 추워. 한기, 냉기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식히다란 동사로도 쓰입니다. 특히 마음을 식히다 해서 흥분을 갖다 가라앉히다의 뜻도 있었죠. 자, 그리고 chilly 하면은 형용사로서 추운. 그 다음에 chill out 하면은 흥분을 식히세요. 가라앉히다.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즉 진정하세요 라는 뜻으로 chill out이 쓰이죠. 자, 다음에 donation은 뭐예요? donation, 기부, 기증, 기부금이죠.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donor, 기부자, 기증자. 자, 다음에 a blood donation 하면은 피를 갖다가 기증하는 거니까 뭐예요? 헌혈이죠, 헌혈. 자, contribution, 컨트리, 나라에다가 내 모든 노력과 돈을 갖다가 다 부어댄다.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죠. 공헌, 기여. 그리고 기부하고 기증, 기부금 이런 뜻이었죠. 나라에 돈까지 낸다 그랬어요. 자, contribute는 바로 동사죠. 그래서 공헌하다, 기부하다. 그다음에 contribute to랑 쓰인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공헌한다.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자, 다음에 veterinarian. 자, 송아지, 소를 갖다가 배를 털어내서 송아지를 빼는 걸 도와주는 사람 바로 뭐예요? 수의사가 하는 역할이죠. 수의사. 그다음에 designate, 돼지 그거 하면서 손가락이 바로 나와야 돼요. 지정하다, 지적하다. 그다음에 그거를 너를 음식으로 임명한다. 너를 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때 임명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designated places 하면은 지정 장소고 spot 하면은 쑥밭이 된 장소라 그랬죠. 역시 지정 장소. 그다음에 closely가요. watch closely, listen closely로 쓰여가지고 어떻게 면밀히 주의 깊게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보다 주의 깊게 듣다. 그래서 면밀히 주의 깊게. 자, 다음에 플러머. 뭔가를 막 풀고 있어요. 뭐 파이프를 갖다가 배관공이었었죠. 배관공. 그래서 플러밍 하면은 배관공사였고요. 그다음에 어젠더. 어젠 뭐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더 얘기합시다. 회의 안건이란 뜻이죠. 협의 사항이나 회의 안건. 자, 다음 단어 보죠. 자, souvenir, 기념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설악산 가거나 제주도 가면은 보통 기념품으로 뭐 사요? 수건. 그 제주도 섬이 그려져 있는 어떤 뭐 수건이나 이런 거 사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갔다 와가지고 아유 내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기념품 사왔어. 수건이요? 하면서 수건이 뭐야? 기념품이라는 얘기죠. 수건. 수건을 기념품으로 사온 거예요. 같이 보죠. souvenir. 다시 한번 souvenir. 그래서 기념품. 다음에 appliance 하면은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구, 장치, 기구 뭐 이런 뜻입니다. 장치나 어떤 기구로 많이 써요. appliance. 가정에서 쓰는 기구나 뭐 사무실에서 쓰는 기구나 장치나 기구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appliance 할 때요. apply 할 때는 on 쓰니까 안 써. 비행할 때는 안 쓴다. 비행기 타면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뭐 전자제품 뭐 쓰거나 뭐 컴퓨터 같은 거 쓰거나 핸드폰 쓰면은 기장이 방송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은 그 전파가 그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방해를 갖다가 주거든요. 그래서 플라이 할 때 안 쓰는 것은 전기기구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장치나 기구는 절대 써서는 안 돼. 장치, 기구 같이 해보죠. appliance. 다시 한번 appliance, apply 할 땐 안 써? 뭐를? 장치나 기구를. 알겠죠? 그래서 home appliance 하면은 가정에서 쓰는 기구들 해서 가정용품이나 가전제품을 뜻하고요. office appliance 하면은 사무실에서 쓰는 어떤 장치나 기구다 해서 사무용품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ppliance 하면은 장치나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motion 하면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진급, 승진, 판매 촉진, 홍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책에 여기 판매 촉진, 홍보 비슷한 뜻이지만 홍보를 적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홍보라고 아예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promotion. 자, 먼저 진급, 승진부터. 자, 프로 하면은 forward를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자, 중요한 접두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해둬야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셔. 자, 저 뒤에 대리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앞으로 옮겨가지고 부장으로 갖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즉, 진급, 승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모셔라. 프로모션. 이 사람 일도 잘하는데 앞으로 모셔. 승진시키다. 알겠죠? 승진. 같이 해보죠. 프로모션. promotion. 자, 승진, 진급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orward나 before를 뜻하기도 합니다. 앞에. 예. 앞에다가 모셔뒀다. 손님들을 갖다 자 손님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면서 이거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사세요 하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손님을 갖다가 모셔놓고서 판매 촉진 활동하고 홍보한다. 그래서 판매 촉진이나 홍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앞에다 손님들을 모셔놓고 홍보하는 거 연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죠. promotion. 다시 한번 promotion. 자, 동사는 promote, 승진시키다, 판매를 촉진하다, 홍보하다가 되겠죠. 같이 해보죠. promote. 자, 그리고 promotional 하면은 이것은 바로 판매 촉진, 홍보에 대한 형용사형이 돼서 홍보용에 이것도 적어두세요. 아예 홍보용에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홍보용에. 그래서 promotional 하면은 촉진 장려용에, 뭐 선전용에, 뭐 암기하기도 좀 까다로운 말이죠. 그죠? 촉진 장려용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홍보용에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promotional 같이 해보죠. promotional. 다시 한번 promotional. 홍보용에. 자, 그래서 promotional activities 하면은 홍보용 활동들, 즉 홍보 활동을 뜻하는 거예요. 즉 판촉 활동이나 뭐 홍보 활동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홍보 활동. 자, 다음에 be in line for a promotion. 자, 진급을 위한 어떤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곧 승진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곧 승진하게 되다. Be in line for a promotion. 알겠죠?
자, 다음에 demotion 하면 강등. 아까 앞으로 모시는 건 승진이죠? 그럼 저 뒤로 모시는 건 바로 뭐예요? 강등이 되겠죠? demotion. 뒤로 모셔라, 이 사람. 자, 강등시켜라. 같이 해보죠. demotion. demotion. 자, 그리고 demote 하면은 동사로서 강등시키다, 좌천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에 offer. 자, offer 하면은요, 특별 가격 인하 등에 대한 제안이란 뜻인데요. 그런 제안 말고도요, 원래 제안하다 할 때 그 제안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어떤 의견을 제안하다의 뜻으로도 쓰여요. 그다음에 제공, 제공하다. 자, 그리고 책에다가 할인이란 뜻도 쓰세요. 할인. 야, offer. 보통 뭐 토플 말고 뭐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할인이란 뜻은 배우지 않습니다. 토익에서는요, 상업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써요. 할인이라는 뜻으로 offer. 알겠죠? 자, 특별 가격 인하 등에 대한 제안이 바로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제안, 제공, 제공하다, 할인. 자, 암기 한번 해보죠. 자, 이 옷을 갖다가 사시면은 두 벌을 갖다가 덮어줍니다. 옷을 퍼드릴 테니까 좀 사세요 하면서 특별 가격을 위한 어떤 제안. 알겠죠? 그 다음에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옷을 막 퍼줍니다. 할인해서 줍니다. 그리고 주는 거니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 제공, 제공하다, 할인 이런 뜻을 한꺼번에 암기하는 거예요. 자, 옷을 퍼드립니다. 할인해서 드립니다. 할인.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죠. 사라고, 그죠? 제안, 제공, 제공하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요. 그렇게. 저 혼자 막 암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자, 옷을 퍼드립니다. 할인. 그죠? 할인해서 퍼준 거니까. 제안, 제공, 제공하다. 자, 그 다음에 자, on offer 하면은요, on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을 뜻하는 전치사로도 쓰이죠. 계속. 알겠죠? 그래서 on sale 하면은 세일 중에 있다, 판매 중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on offer 하면은요, 할인이란 뜻이 있으니까는 역시 할인 중인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제공의 뜻도 있으니까는 제공 중인 이런 뜻입니다. 제공 중인. 근데 제공되는 옆에 이용할 수 있는, 살 수 있는의 뜻이라 가로쳐 있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문을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the following is a list of courses currently on offer. 자,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교과 과정 리스트란 얘기죠. 현재 제공 중인, 현재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제공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인 중인 이런 뜻은 자, French wine is on special offer this week. 자, 프랑스산 와인이 특별한 할인 중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에. 알겠죠? 예. 그래서 on offer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할인 중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promotional offer 하면은 자, 직역 한번 해보세요. promotional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홍보용에 그냥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홍보용의 어떤 제안이다.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제안으로서 뭔가 이렇게 한다. 즉 판촉 행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촉 행사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홍보용 제안, 즉 판촉 행사. promotional offer. 같이 해보죠. promotional offer. 다시 한번 promotional offer. 판촉 행사.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은 토익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these magazines blank us with lots of information. 이 잡지들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뜻이 들어가야지 돼요. 자, provide도 제공하다고 offer도 제공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provide는 되고 offer는 왜 한다냐 하면은요. provide는요. provide A with B 형태로 쓰입니다. 자, 하지만 offer는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동시에 오는 사형식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with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offer us lots of information with 없이 그냥 이렇게 쓸 때 offer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provide는 A with B 형태로 쓰인다. 이건 수거처럼 그냥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자, provide A with B 같이 해보죠. provide A with B. 다시 한번 provide A with B. 자,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 돼요. offer는 with 없이 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토익에서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에 chore. 가정의 어떤 허드렛 일이나 자질구레한 일을 갖다 뜻합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잡일.
그래서 chore 하니까는 자, 집안일 할 때 뭐 장난감도 치워야 되고 뭐도 치워야 되고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다 치우는 일이 바로 뭐예요? 자질구레한 일이죠. 가정에 허드렛 일이죠. chore, 치워. 같이 보죠. chore, 치워. 다시 한번 chore, 치워. 자, 그래서 chore 하면은 막 치우면서 아, 집안에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afford,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 요즘 뭐 포드 자동차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지만 외제차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포드 정도야 뭐 하면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같이 해보죠. afford. 다시 한번 afford. 그래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자, 다음에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 적당한 이런 뜻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만하다. 내가 이걸 살 만한 여유가 있다. 이 물건을 살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건 뭐야?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을 만하다. 즉 가격이 알맞은 적당한의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이게 토익의 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affordable. 같이 해보죠. affordable. 다시 한번 affordable. 자, 그래서 예문 보죠.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that store sells nice clothes. 자, 그 가게는 훌륭한, 좋은 옷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they are very affordable. 그들은 아주 살만합니다. 가격이 적당합니다. 라는 뜻이죠. affordable. 알겠죠? 알맞은, 적당한. 자, 다음 나눠보죠. 자, itinerary. 자, itinerary. 여행 스케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itinerary라고 읽는데 itinerary라고도 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itinerary라고 암기할게요. 자, E.T. 영화 E.T.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자, 안 봤다 할지라도 E.T.를 갖다가 자전거 바구니에 놓고서 달나라로 이렇게 여행 가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다가 포스터로 본 학생들도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E.T.를 갖다가 자전거 바구니에 놓고서 달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itinerary, 알겠죠? itinerary, 같이 itinerary. 그래서 여행 스케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이나 여행 스케줄이다. itinerary, 같이 보죠? itinerary. 그래서 travel itinerary 또는 travel itinerary 하면은 여행 여정이다, 여행 스케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행 일정, travel itinerary. 같이 보죠. travel itinerary, 여행 일정. 자, 다음에 quench. 자, 갈증을 풀다, 불등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quench. 자, 갈증이 나요. 그러면 어때요? 맥주 캔이나 콜라 캔을 딱 따서 치 하잖아요. 그죠? 캔을 갖다가 치다가 아우 목말라 해서 갈증을 푸는 모습을 연상하세요. 캔치 행동까지 해보세요. 캔치 뭐 하는 거예요? 갈증을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갈증이나 뭐 타는 듯한 걸 갖다 풀다니까는 불등을 끄다의 뜻도 되겠죠? 그래서 갈증을 풀다, 불등을 끄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해보죠. quench. 다시 한번 quench. 그래서 갈증을 풀다, 불등을 끄다. 자, unquenchable. 자, 어는 접두로서 낫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자, 그리고 끝에 ABL이가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나, 할 만한. 그래서 갈증을 풀 수가 없는, 불을 끄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불을 끌 수 없는 이란 뜻이죠. 그죠? 불등을 끌 수 없는, 갈증을 억누를 수가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unquenchable. 같이 보죠. unquenchable.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souvenir. 자, 수거니어 이거 바로 뭐예요? 기념품으로 사온 거죠. 기념품. 그 다음에 appliance. apply할 때 안 쓰는 거, 비행할 때 안 쓰는 거. 전기 기구나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기구, 장치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ome appliances 하면 가정에서 쓰는 어떤 장치들, 기구들 이런 뜻이에요. 가정용품. 그 다음에 office appliances 하면 사무실에서 쓰는 기구나 장치에서 사무용품들. 자, 다음에 promotion. 자, promotion. 자, 앞으로라 그랬습니다. 프로가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을 모셔라. 승진시켜라. 승진이란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손님들을 다 모셔다 놓고서 막 홍보 활동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라는 뜻으로 쓰였죠. 판촉, 그 다음에 홍보.
자, 그리고 promote 하면은 승진시키다, 홍보하다가 되고요. promotional 하면은 그냥 홍보용에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판촉 활동을 위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암기 되지만 자, 홍보용에 이게 가볍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다음에 promotional activities. 자, 홍보용 활동들 해가지고 홍보 활동이죠. 자, 판촉 활동. 다음에 be in line for a promotion. 자, 승진을 위한 선상에 있다. 곧 승진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다음에 demotion 하면은 앞으로 모션의 반대죠. 저 뒤로 모셔라. 즉 강등시켜라. 강등. demote는 강등시키다. 자, 다음에 offer 하면은 뜻이 여러 가지 있었죠. 옷을 퍼드릴게요. 좀 사세요 하면서 가격 할인들에 대한 제한하는 거죠. 그죠? 옷을 거의 퍼주는 거니까는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할인. 그리고 주는 거니까 제공하다. 제한, 제공하다. 할인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on offer 하면은 제공하는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할인이란 뜻이니까는 계속 할인 중인, 즉 할인 중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에 chore, 치워. 자, 이거 치워. 쓸어 담고서 치워. 집안에 어떤 허드렛 일이나 잡일이죠. 자, 다음에 afford. 포드 자동차 나 살 수 있어 살만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affordable 하면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 물건 내 살 수 있다는 건 그 물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알맞거나 적당하다는 뜻이죠. 그죠? 자, 다음에 itinerary 또는 itinerary. 자, ET를 바구니에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달나라로 뭐 했습니까? 여행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 스케줄이죠. 그래서 travel itinerary 또는 itinerary. 여행 여정이다. 여행 스케줄이라는 뜻이에요. 여행 일정. 자, 다음에 quench 하면 뭐예요? 캔을 취해다 벌컥 보고 취하다 해서 뭐 취하답니까? 자, 아니죠. 뜻을 강하게 연상하라 그랬습니다. 캔을 따가지고 갈증을 풀다, 불등을 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unquenchable 하면은 자, 갈증을 풀 수가 없는, 불등을 끌 수가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이란 뜻이죠. 자, 다음에 자, arrange. 자,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의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을 세우다의 뜻으로서 토익에서 또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arrange 하니까는요. 오렌지를 갖다가 과일 가게에서 가지런히 배열해 놓잖아요. 그래서 오렌지가 가지런히 배열돼 있는 걸 연상하세요. 알겠죠? arrange. 자,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같이 해보죠. arrange. 다시 한번 arrange. 자, 그리고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인데요. 시간, 1시에는 뭐하고 2시에, 3시, 4시 하면서 이때 스케줄을 갖다가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갖다 쫙 해놓은 게 바로 뭐예요? 예정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열하다, 가지런히 하다 해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할 일을 갖다 가지런히 적어뒀다, 예정을 세워뒀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자, 같이 보죠. arrange. 자, 그리고 rearrange 할 때 re라고 하면은 again을 뜻하는 접두입니다. 이것도 많이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fill 하면은 채우다지만 refill 하면은 바로 뭐예요? 다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열한다 해서 재배열하다라는 뜻이죠. 재배치하다. 어렵지 않죠? 같이 해보죠. rearrange. 자, 그리고 토익 출제 표현 보면은 자, 여행에 대한 예정을 세움이란 뜻이죠. 예정을 세우다의 명사형이니까 즉 여행 준비라는 뜻이 됩니다. travel arrangement. 여행을 갖다가 예정을 세움. 다음에 be neatly arranged. 자, neat 하면 무슨 뜻이에요? neat. 자, 봄에 니트 입으면 깔끔하고 산뜻하죠. 그죠?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neatly 하면은 깔끔하게 arranged. 정돈되었다, 배열되었다 이런 뜻이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다음에 flower arrangement. 자, 꽃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하는 거, 가지런히 하는 거 바로 꽃꽂이죠. 같이 해보죠. flower arrangement. 자, 다음에 punctual. 시간을 지키는, 시간을 엄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약속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약속을 펑크 낼까 봐 차를 막 추월해 가면서 막 시속 200km로 막 달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법을 어겨서까지 약속은 꼭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약속 펑크 낼까 봐 막 추월할 정도로 약속은 꼭 지키는구나 해서 시간을 지키는, 시간을 엄수하는 이란 뜻입니다. 펑크 낼 것 같아. 추월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꼭 지키는 거죠. 시간을 지키는. 자, 같이 해보죠. punctual.
자, 그리고 punctuality 끝에 ity로 끝나면 명사형이 되고요. 바로 앞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punctuality 하면은 시간 엄수라는 명사형이에요. 자, 다음에 자, demand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뜻이 있고 명사로서 요구, 그 다음에 수요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demand 알겠죠? 자, TV에서 막 호빵 선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저거 선전 끝나고 나자마자 나도 호빵 만들어 주세요. 자, 드라마 끝난 뒤에 만들어 주세요. 호빵 만들어 주세요 하고서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구. 자, 그리고 소비자가 뭔가 상품을 갖다 사려고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요라는 거잖아요. 수요. 그죠? 뒤에 만들어주세요. 이 물건 만들어주세요. 살 테니까 수요라는 뜻이 또 된다. 자, demand. 다시 한번 demand. 자, 그래서 토익 출제 표현 보면은 growing consumer demand. 자,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라는 뜻이죠. growing consumer demand. 알겠죠?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토익 시험에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They demand. 그들은 요구합니다. 대티아를. 자, 그가 당장 떠날 것을 그들이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가 떠나는 거고 현재형이니까는 leaves를 써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앞에 demand 이렇게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으면 뒤에 자, 뭔가 뭐뭐 해야 한다는 걸 요구한다 해서 should의 의미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되는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고 동사의 원형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요거 자, 문법적인 그러한 문제이지만 어휘와 관련된 문법도 제가 다루기 때문에 이거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단어가 그렇냐 하면은 앞에 주절의 동사가 자, 명령을 나타내는 order, 그다음에 충고를 나타내는 advise, recommend. 자, 그다음에 주장을 나타내는 insist, 그다음에 요구를 나타내는 require, request, demand, 결정을 나타내는 determine, decide, 제안을 나타내는 suggest. 이런 동사들이 대절 앞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대절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 형태를 쓰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해되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뭐 명령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should잖아요. 그래서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렇게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고. 요것도 연상으로 암기해 봅시다. 자, 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명충, 멍충아 할 때 명충, 주요 결제, 이건 주요 결제 서류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면 돼. 이런 식으로 명충, 주요 결제 따라하세요. 명충, 주요 결제. 다시 한번 명충, 주요 결제. 알겠죠? 예. 멍충, 주요 결제란 말이야. 뭐뭐 해야 한단 말이야. should 이런 식으로. 자, 명충, 주요 결제란 말이야. 뭐뭐 해야 한단 말이야.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따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멍충 주요 결제에서 명은 명령이구나. 충은 충고, 주장, 요구, 결정, 제안 해놓고서 각각의 어떤 영단어가 들어가는지 반드시 암기해야만 돼요. 토익에서 출제되거든요. 알겠죠? 야, 요거 암기하는데도 이렇게 연상법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연습 5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다 암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다음 단어 보죠. contaminate, 오염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목욕탕에서 큰 때를 갖다가 밀으면은 물이 어때요? 아주 때꾸정물이 둥둥 뜨면서 물이 오염되잖아요. 큰 때를 밀어가지고 오염시킨다. 같이 해보죠. contaminate. 다시 한번 contaminate, contaminate, 오염시키다. 자, 그리고 contamination은 오염이란 명사가 됩니다. contamination, contaminate, 오염시키다. contamination, 오염. 연상되죠? 자, 다음에 fee 하면은요. 수수료나 사용료, 입장료. 그래서 어떤 수수료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비용이다. fee. 자, 그래서
수수료로 핸드폰 비용으로 수수료로 내 피 같은 돈이 다 빠져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수수료로 내가 변호사 수임했더니 나가는 돈, 수수료 나가는 돈이 내 피 같은 돈이 다 빠져나가서 내 피 같은 돈이 fee. 그래서 수수료 같이 했죠. fee. 다시 한번 fee. 자,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그래서 delivery fee 하면은 배달료란 얘기죠. 배달 비용. 그다음에 late fee, 늦은 것에 대한 비용이다 해서 연체료. 그다음에 admission 하면은 입학이나 입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입장료. 자, 그리고 entrance fee 하면은 역시 entrance는 입장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입장료 또는 어떤 것에 들어가는 거죠. 모임이나 이런데. 그래서 입회금 또는 입학금 이런 뜻을 씁니다. entrance fee. 알겠죠? 그래서 fee라고 하는 것이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이런 걸 뜻한다. 자, 다음에 댄스 하면은 밀집한 빽빽한이란 뜻입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클럽에 막 가면은 사람들로 막 붐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춤추려고 해도 너무 막 사람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못 출 정도로 아주 빽빽하고 밀집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댄스장에 아주 빽빽하다. 사람들로 아주 빽빽하다 같이 그죠? 댄스. 다시 한번 댄스. 그래서 밀집한 빽빽한. 그래서 density, ity가 붙으면 명사형이 된다 그랬죠. 밀도, 농도, 조밀도. 빽빽한 정도, 조밀한 정도니까 밀도, 농도, 조밀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densely 하면은 밀집하여, 빽빽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에 durable 하면은 오래 견디는 내구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물건을 너무 오래 견디는 내구력이 있으면 오래 쓰다 보니까는 막 먼지가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durable, 더럽게 오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durable. 아주 더러울 정도로 오래가는, 오래 견디는 내구력이 있는. 같이 해보죠. durable. 여러분들 그 건전지 중에서 어떤 건전지가 있어요? 듀어 들어간 거. 듀라셀 건전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래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urability 하면은 오래 견디는 정도다 해서 내구성, 내구력, 영속성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duration 하면은요. 어떤 지속 기간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게 또 토익에서 또 출제가 되었어요. duration. 알겠죠? 그래서 오래 가는 기간이다 해 가지고 지속된다.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이란 뜻도 있지만 지속 기간이란 뜻도 있다. 지속 기간. duration. 자, 같이 보죠. duration. 다시 한번 duration. 그래서 duration을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during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어떤 기간이구나. duration, during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토익에서 어떻게 출제됐냐면 very durable material 그래서 가로 채우기 넣는 그런 문제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오래가는 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duration of stay. 자, duration이 지속되는 어떤 기간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머무르는 기간이다. 이것이 또 출제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duration of stay 같이 보죠. duration of stay. 그래서 체류 기간. 자, 그 다음에 core, 핵심, 중심이란 뜻이에요. 자,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코잖아요. 코는 얼굴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core. 같이 보죠. core. 다시 한번 core. 그래서 핵심, 중심. 자, 다음에 freezing. 자, 몹시 추운 또는 결빙 이런 뜻이에요. 자, 풀이 한들 바람에 막 나붓기죠. 평상시에.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하 20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이 찡하고 얼어붙겠죠. 그죠? 풀이 찡하고 얼어붙을 정도로 몹시 춥다는 걸 느끼세요. freezing. 자, 연습합시다. freezing. 그래서 freezing 하면 몹시 추운, 다 얼어붙었다는 얘기죠. 결빙. 자, 같이 해보죠. freezing. 다시 한번 freezing. 자, 그래서 동사로서는 freeze, 얼다, 얼리다의 뜻이 있는데요. 임금이나 가격을 갖다 얼려버린다, 즉 동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동결하다. 그래서 임금, 가격 등을 동결하다. 이것이 토익에 또 출제가 됐어요. freeze. 자, 같이 보죠. freeze, 얼다, 얼리다. 임금이나 가격을 갖다가 얼린다, 즉 동결한다. 그래서 frozen 하면은 결빙한 형용사 형태고요. freeze prices 하면은 가격을, 물가를 갖다가 어떻게 얼린다, 즉 물가를 동결하다. 이것이 이렇게 토익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freeze prices 같이 보죠. freeze prices. 그래서 물가를 동결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복습이요. 힘냅시다. 요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arrange 하면은 오렌지가 어떻게 가지런히 배열했잖아요. 그죠? 배열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이 하나 있었고요. 자, 또 하나의 뜻은
자, 가지런히 시간을 갖다 맞춰가지고 일정을 갖다가 써놨었죠. 일정을 세우다란 뜻이죠. 그래서 rearrange 하면은 다시 배열하다, 재정돈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travel arrangement. 자, 여행을 갖다가 예정 세움이란 뜻이 있었죠. arrange가 죠. 그래서 예정을 세움, 여행 일정이란 뜻이죠. 여행 준비란 얘기죠. 여행 준비 일정이 아니라. 그다음에 be neatly arranged. 자, 깔끔하게라 그래서 neat 입으면 깔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돈되다. 그다음에 flower arrangement. 꽃을 갖다가 배열하는 거죠. 또는 정돈하는 것입니다. 꽃꽂이죠. 자, 다음에 punctual이 무슨 뜻이에요? 약속 펑크 낼까봐 막 추월한다. 자, 속도를 뭐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과속하다? 무슨 뜻이에요? 왜 그랬어요?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뜻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 연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그래서 punctuality 하면 시간 엄수. 다음에 demand 하면은 엄마 뒤에 저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요구했었죠? 요구하다, 요구. 그 다음에 수요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한다, 수요. 자, 그래서 자,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에서 growing consumer demand 이런 게 표현됐었고요. 출제됐었고, 그다음에 contaminate 큰 때를 갖다가 막 밀었었죠, 그죠? 그래서 큰 때 밀어가지고 어떻게 우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오염시키다, contamination 하면 오염. 그다음에 fee 같은 돈이 수수료로, 사용료로, 뭐 입장료로 다 빠져나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delivery fee 하면은 바로 배달료죠. 그다음에 late fee 늦은 거에 대한 비용이니까 연체료, admission fee 하면은 입장료, entrance fee 입장료, 뭐 어떤 입회료. 자, 그다음에 dance 하면 댄스장이 금토일만 되면은 아주 빽빽한 꽉 들어찬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nsity 하면은 꽉 들어찬 정도에서 밀도, 조밀도. 그다음에 densely 하면은 빽빽히, 그죠? 빽빽히. 그다음에 꽉 들어차게 이런 뜻이죠. 자, 다음에 뉴럽을 들어올 정도로 오래가는 내구력이 있는, 그죠? 자, 그다음에 durability 하면은 바로 내구력이란 뜻이고요. 오래 가는 정도. 그다음에 duration 하면은 오래 지속된다 해서 지속이란 뜻도 있고 지속되는 그 기간이란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오래 가는 물질이란 뜻이고요. 오래 버티는, 자, 내구력 있는 물질. 그다음에 duration of stay는 뭐예요? 체류하는, 지속되는 기간이죠. 체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core는 얼굴의 중심이자 핵심이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freezing, 하고 얼어붙을 정도로 몹시 추운, 결빙. 그다음에 freeze, 얼다, 얼리다. 자, 그다음에 가격이나 임금을 얼린다 해서 동결하다의 뜻이 있었죠. 그다음에 frozen 하면 on 이런 뜻이고요. freeze prices 하면은 물가를 갖다가 얼린다, 즉 동결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 끝났네요. 자, 우리가 일강 단어를 많은 단어와 토익에 출제됐던 표현까지 문법적인 요소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얼만큼 암겠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지만은 끝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여기서부터 자, 처음에 이걸 딱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보세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서 하든지 아니면 책이 있으면 책에서 뜻을 가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됐죠? 테스트를 한번 해서 얼마나 기억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자,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서 해도 되고요. 쭉 한번 보세요. 얼만큼 암기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생각나는지. 자, 거의 다 됐죠? 네. 자, 시간이 모자르면은 책으로 하든지 아니면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 부분.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어들. 자, 다음에
여기. 자, 여러분들 아마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의만 들어도 그 자리에서 80% 이상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토익에 관련된 표현이나 이런 것까지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5분에서 10분 정도 복습을 해주면 100% 암기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갖다가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디맨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나간다면은 토익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좀 1강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나 내용이 좀 길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참고 들어준 학생들한테 감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복습까지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